자, 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한 기억이 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8,120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뭐냐면요. 딱 하루 만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하나에 쏠린 돈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주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랐는지 그날의 데이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마누가라는 게임 체인저가 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위험한 신호인지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 난리가 났던 2025년 10월 28일.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시장에선 어떤 숫자들이 찍혔는지 한번 팩트부터 체크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요. 물론 주가가 5.5% 가까이 오른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전날보다 거의 2배가 터졌어요. 8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주식 하나에 몰렸다는 건데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모든 눈과 돈이 여기로 쏠린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누가 쓴 걸까요? 개인 투자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를 그냥 끌어올린 거죠. 이건 뭐랄까, 단순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뭔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스마트 머니는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달려들었을까요? 이 모든 투자의 불씨를 당긴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누가라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마누가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게 Make US Nuclear Great Again의 약자입니다. 미국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국이 이제부터 원자력 발전소 다시 제대로 짓고 운영할 건데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이런 국가적인 선언인 셈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미국이 원전을 다시 짓겠다는데 이게 왜 한국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그렇게 큰 호재가 되냐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원자로 같은 핵심 대형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공장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 겁니다. 미국에겐 문제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겐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스토리만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는 않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줘야죠. 바로 이때 두 번째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한 증권사의 리포트였어요. 이 상황을 저는 원투 펀치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 번째 펀치, 마누가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시장의 기대감을 확 끌어올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펀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 주식 이 가격까지 갑니다 하고 구체적인 목표가를 딱 찍어주니까 망설이던 투자자들이 아, 이거다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숫자 11만 원입니다. KB증권이 내놓은 새로운 목표 주가였어요. 당시 주가보다 무려 34%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죠. 시장에 떠돌던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34%더 오른다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투자 명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리포트에 나온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 공급망 재건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분석이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이 스토리는 진짜다 하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투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장밋빛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투자가 가진 밝은 미래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기적인 위험은 없는지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딱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한쪽을 보면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장기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최근 실적은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단기적인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긴장감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쪽 얘기부터 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원자로 같은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SMR, 그러니까 기존의 거대한 원전을 아주 작고 안전하게 만든 차세대 소형 원전 시장에서 이미 미국 최고 기업과 손잡고 앞서 나가고 있고요. 수소나 해상풍력 같은 미래 에너지 사업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장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무려 46%나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이 높은 주가가 그냥 거품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실적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요. 반대쪽 의견도 반드시 들어봐야 합니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쪽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밸류에이션, 즉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1분기 실적은 시장의 높은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RSI라는 지표가 과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 149배. 이게 바로 그 부담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PER이 149배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돈이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녹아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미래 실적이 이 엄청난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실망감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미래는 정말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한 입장권, 즉 지금의 주가가 꽤 비싸다는 거죠. 이 기회가 진짜라는 것과 이렇게 급등한 뒤에 사는 것의 위험 부담 역시 진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균형 감각입니다. 만우가라는 정말 매력적인 장기 성장 스토리를 믿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뜨거워진 건 아닌지 냉정하게 숫자를 확인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건 과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일까요? 아니면 그저 잠시 불타오르다 꺼질 단기적인 열풍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